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제가 최근에 쓴 책 밀레니얼 이코노미에 대한 또 다른 에피소드를 들고 왔는데요. 옛날에는 일자리가 많아서 취직 쉽게 했는데 지금은 취직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요 라는 아들의 이야기에 대한 아빠의 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질문 참 저는 대답하기 난처했습니다. 옛날에 정말 그렇게 일자리가 많았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확실히 그때 당시에는 전체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대학에 진학한 사람들의 비율, 즉 대학 진학률이라고 하는데요. 대학 진학률이 10% 수준이었던 시기에 저는 대학을 들어갔었습니다. 그러기에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취직할 때 사실 걱정은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좋은 직장을 잡아야 된다라는 압박감들은 꽤 느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학점도 그렇게 좋지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다나 그런 어떤 자신의 학점 문제 또는 제가 사학과라는 전공 때문에 취직 시장에서 좀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소외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건 저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여건이 많이 달라졌죠.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1990년대 초반은 전체 고등학교 졸업자들 중에서 대학 진학자의 비중이 20%도 안 되던 시절이라면 지금은 높을 땐 80%, 지금은 60% 수준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대학에 진학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 졸업자들이 느끼는 경쟁의 강도는, 상대적인 경쟁의 강도는 저보다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 이 인구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슈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표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4년제 대졸만 보시면 됩니다. 4년제 대졸의 임금에 미치는 첫 자리, 첫 번째 임금이, 첫 번째 받았던 소득이 그 뒤 10년까지 또는 11년째 이상까지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칩니까? 라고 물은 질문인 거죠. 근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숫자도 0.46, 0.44 꾸준히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해요. 이 표가 시사하는 바는 한 가지 무서운 경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 사회에 나와서 가진 첫 번째 직장이 당신의 생애 소득을 좌우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면서 사람들이 어떤 학생, 어떤 졸업자의 능력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첫 번째 직장을 가지게 된 사람이 그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이 직업이 나아지는 그런 직장, 즉 고소득의 직장 또는 고숙련자들이 많이 다니는 직장을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서 그의 미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출현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노동시장 내에서 사람들이 구직자의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로 그의 커리어. 너 정말 그렇게 능력이 뛰어났다면 첫 번째 직장이 굉장히 좋은 데 갔을 것 같은데 왜 그런 데 갔어? 라고 말하는 이 모진 질문들을 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그렇게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면 좋은 직장을 잡았을 텐데 왜 그런 데 다녔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세 번째 이유가 또 존재합니다.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미국의 세인트루이스 연은에서 나온 그림이 되겠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난 35년 정도에 걸친 기간 동안에 벌어진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네 가지로 나눴을 때 지식 노동자이면서 반복적이지 않은 일을 하는 일자리의 수는 끝없이 늘어난 반면 반복적인 일을 하고 있는 일자리들, 반복적인 육체노동, 반복적인 지식노동을 하는 일자리의 수는 거의 늘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일자리도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느끼셨죠? 예, 비전이 있는 일자리와 비전이 없는 일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전이 있는 일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그 일자리를 잡았다는 것만으로 또 그 일자리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곳에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지위가 승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일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높은 소득을 올릴 가능성이 있고요. 반대로 반복적인 노동을 해서 반복적인 일을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계에 의해서 언제든지 대처당할 위험을 가지고 있는 업종에 계신 분들은 고용의 불안에 시달릴 수 있었고 숙련도 쌓기 어려울 수 있었으며 심지어는 직장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해고당하는 게 아니라 회사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일들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였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본다면
노동시장이라는 곳이 참 만만치 않은 곳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옛날에 비해서 미래에 더 전망이 밝은 직장을 구해야 될 것인지, 즉 첫 번째 직장을 좋고 안정적인 고소득 직장을 가지라는 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그게 안 된다면 지금 현재 어떤 소득 수준이라든가 사회의 평가는 낮지만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여지들을 가지고 있는 형태의 직장을 가지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대목에서 바로 미국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미국의 사례는 바로 뭐냐 하면 향후 10년간 일자리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일자리는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미국의 노동부가 조사한 것인데요. 참고로 2018년에 조사했으니까 최신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늘어나는 곳은 어디냐? 나와 있죠. 여기 증감의 개수입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늘어나는 일자리는 건강 관련돼 있는 일자리들이다라는 겁니다. 헬스케어 관련된 일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즉 노령화가 벌어지면서 앞으로 이쪽에서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고, 또 이런 쪽에서 지금 전공을 가지거나 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직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쪽으로의 전업들을 생각해 보세요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미국에서도 역시 가장 또 히트 칠 수 있는 예비 업종이 음식 조리 및 서비스, 그리고 그 다음은 컴퓨터랑 수학 관련 직군, 역시 코딩하는 분들이 요즘 점점 더 인기를 끄는 이유들이 나와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여기입니다. 이쪽입니다. 바로 뭐냐 하면 1인당 소득이 높으면서 앞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지역들은 어딘가? 경영관리직, 할 수만 있으면 최고죠. 그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건축 및 엔지니어링 관련돼 있는 업종, 법률 관련 직군들도 여기에 속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직군들 기억나세요? 헬스케어 관련돼 있는 일, 그리고 음식을 조리하는 일들, 법률 관련 자문, 경영 관련 전문직들,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된 일들, 예, 공통점이 있죠. 예, 기계가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의 일들이 앞으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일자리들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미래에 어떤 일자리를 가져야, 어떤 회사를 가는 것이 비전이 밝은가를 판단하는,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 수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왜? 경제 성장의 속도가 느려졌으니까요. 그러나 대신 옛날에 비해 훨씬 더 좋은 정보들도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 자신의 첫 번째 직장이 미래의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해서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 책에 저희들이 보조적으로 설명해 놓은 다양한 통계들도 참고하신다면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며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